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런저런 일들로 네. 바빴는데, 네. 또 코로나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좀 무겁게.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으면 또 그거와 연결된 아주 많은 다른 또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아. 예,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도, 저도 모니터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항상 방송은 좀 어려운 학교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네. 항상 이불킥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문학 욕심꾼이지만 네. 문학에만 욕심을 부리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책에 대해서, 우리 문학을 통해서 우리 제주의 현안들 또 생각해볼 사회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의 그 사고를 조금 한 걸음 더 확장시켜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옥순 작가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리대왕, 앵무새 죽이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 타임머신 SF, 났죠. 네, 네. 그 타임머신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지난주 예고를 해드렸던 영화로도 더 유명합니다. 빌리 엘리어트예요. 네, 영화가 더 유명하죠. 네. 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소설이 나왔어? 이렇게. 그게 소설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가 원작인데, 네. 영화가 원작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원작자가, 시나리오 원작자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에게 이 소설을 맡긴 거예요.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보통은 다 원작 작품이 있고 영화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네, 영화가 흥행을 하고 또 책이 나온 네,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는 이렇게 두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데, 네. 원작 소설을 아주 재밌게 보고 나서, 영화가 나왔구나.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좀 실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영화와 그 소설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사실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좀 엮어서 네.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 따라하기식이죠. 아류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소설가의 소설적인 의미, 영화적인 의미가 아주 독특하게 매력적으로 다 있어서 네. 영화로서도 아주 완성도가 있고 네. 소설로서도 아주 완성도가 있는 좀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빌리 엘리어트는 뭐 영화도 있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고요. 그러면 먼저 뭐 작품들 보신 다음에 이 책을 접하시면 또 사전 지식이 있는 거니까 네, 또 맞습니다.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5910님께서 문학으로 인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에 신비함을 느꼈는데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고맙습니다. 5월 한 달이 인권이 주제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우리 5910님 잘 알고 계신데. 네,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 통했네요. 같네요. 네, 감사하네요. 네. 빌리 엘리어트는 네. 어쨌든 노동자들이 나오는 이야기여서 네. 노동자 인권과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이 음. 세상이 좀 우리가 힘 약하고 네. 가난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관심 갖게 되네요.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죠. 그럼 우선 그 소설 빌리 엘리어트를 쓴 작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소설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는 이제 멜빈 버지스라는 작가예요. 네. 이 작가는 벽돌공도 하고 그리고 신문사 수습기자, 네. 임시직 이런 비정규직을 전전했죠. 네.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아. 그 성장 소설을 주로 썼어요. 성장 소설을 썼는데 네. 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좋게 보이지만 굉장히 좀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성장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들도 정크라는 작품은 좀 약물과 매춘으로 좀 황폐해가는 소녀, 가출 소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만한 소재를 다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두잉 이시라는 작품도 10대 아이들, 10대 남자아이들이 가지는
약간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아, 그런 감정들을 좀 다룬 작품인데 이런 성장 소설의 그 청소년 소설이자 성장 소설의 느낌이 빌리 엘리어트에 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음, 보시면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까 이제 영화 빌리 엘리어트나 소설 빌리 엘리어트 다른 점 잠깐 짚어주셨었는데 주요 그러면 인물들 조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빌리 엘리어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그 네. 보시는 분들이 영화를 딱 트는 순간 음. 아주 신나는 감정이 빠지거든요. 네. 예. 영화가 시작되면 아주 신나는 음악과 코스믹 댄서라고 하는 음악과 함께 네. 빌리가 침대에서 방방 뛰는 아, 모습이 예, 맞아요. 보여요. 네네. 그러면서 춤을 추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이 지역이 그 뉴캐슬 그러니까 우리 기성용 선수로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만수르보다 더 10배 돈이 많다는 쌀만 이제 아, 구단주가 네. 구매해서 아마 우리 축구 아시는 분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더 강력한 예, 그 유명한 뉴캐슬 지역에 지역을, 예, 네. 지역에 사는 광부 집안이에요. 네. 광부 집안이고 당시가 1984년 한 20만 명이 이제 대처 정부에 의해서 음, 탄압을 당했죠. 예, 탄압을 음, 당했고 거기서 자라난 이야기가 하는 건데 빌리 같은 경우는 그 엄마만 보고 싶어 하는 아이고 아, 네. 아빠와 형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어린 나이니까. 음, 그리고 아빠는 권투를 막 하라고 시키는데 네. 권투가 아니라 엄마를 좀 닮아서 약간 예술혼이 좀 있는 아, 아이였어요. 네. 감성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을 볼 때마다 우리 영국 소설 유명한 소설 조지 오웰이라는 그 소설가가 생각이 음, 나요. 조지 오웰도 기숙학교 들어가서 막 축구하라고 막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 네네. 힘들어하는 남자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라고 예, 예, 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발레를 딱 처음 보았을 때, 아, 이거는 내 거다. 아, 희열을 느낀 빌리.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부모님은 안 돼. 권투를 해야 돼. 음, 약자들 사이, 강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강해져야 돼. 그 이런 당시엔 더더욱 고정관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아빠와 형의 그런 어떤 강경한 것에 대해서 음.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던 아, 어린이입니다. 아입니다. 예. 그래요. 빌리 12살, 엘리어트. 12살 소년이고요. 12살 소년. 그러면 반면에 형과 아버지는 또, 예. 네. 형과 아버지는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둘 다 노동자죠. 음, 형은 노조 간부였고, 네. 그리고 아버지는 노조원이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탄압을 하니까 저항을 한 거죠. 우리 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말이 음, 좀 제주 사삼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토니는 젊고 피가 뜨거우니까 빌리 이제 형. 네. 강경파, 아, 강경파. 강경파였고, 노조에서도 좀 강경파. 예, 네.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강경파였고, 네. 아버지는 어, 그 뜻에는 동조하면서도 네. 또 자식도 키워야 키워야 되고, 되고, 그렇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또 토니도 생각하지만 빌리도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복잡한 가장의 마음들이 아, 있어서 그 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조여오고, 음, 그리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음. 20만 명의 노동자들과 광부들과 그리고 거기 딸린 식구들이 1년 동안 거리로 나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네. 예, 영화에서도 가장 제가 좀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를 좀 누리기 위해서 엄마의 피아노를 부시고 그걸 뗄감으로 쓰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그쵸. 그래서 없는 식재료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어, 음. 만찬을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빠가 하는데 그 울먹이면서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 장면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이제 강경파인 형, 토니가 있고, 그리고 또 세상과 좀 타협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또 아버지가 있는 우리 빌리 엘리어트. 예, 그리고 우리 빌리 엘리어트에게 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죠. 멘토.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또 스승의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모레가. 네, 이런 스승이 참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선생님이죠? 이 윌킨스 선생님은 네.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발레 교습소가 뭐 공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투하는 권투장에 같이
한 지붕에 같이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빌리랑 만나게 되었던 건데, 근데 아,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츤데레라고 하죠. 약간 겉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해 보이는데 굉장히 음, 마음 따뜻한 따뜻한 분. 예, 선생님. 네. 이분이 그런 선생님인데 어, 발레의 재능을 본 거예요. 아, 빌리의 발레 빌리에. 재능을 봐서 발레를 시키는데 그런데 몇 가지 적들이 있었죠. 빌리는 오해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나? 그래서 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나 좋아하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본 거죠. 빌리의 재능을 재능. 하나만 보고 이거를 꽃피워주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빌리의 아빠와 형들과 단판을 또 지어야 됐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좀 모욕적인 말들도 듣거든요. 예, 그 음, 안에 소설을 자세히 보시면 보실 텐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가 할 책무를 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정말 네. 인상적인데 그 합격을 하고 네. 왕립 빌리가 예, 발레단에. 왕립발레단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빌리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음, 행운을 빈다. 이제까지가 나의 역할이다 하고 뒤 돌아서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 그런 정말 쿨한, 모습이었거든요. 멋진 선생님입니다. 네. 네. 딱 자기의 한계를 딱 여기까지 정하고 여기까지가 나의 몫이다. 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추진하고 음, 중간에 어떤 걸림돌 같은 것도 집에 찾아가가지고 빌리 발레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단판을 짓은 그런 선생님이 흔치 않죠. 흔치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또 빌리에게 이런 선생님 만났다는 건 정말 운명적이면서도 좋은 네, 기회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운명적인 선생님이 있어서 빌리 또 발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빌리 엘리어트의 그런 주요 사건들을 조금 정리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네, 아까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뉴캐슬 지역의 그 광부에 대한 탄압들이 좀 심해지면서 좀 어려워지고 형 토니와 그리고 빌리가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맞설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라는 문제 음, 때문이었죠. 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리가 네, 그또 발레를 하고요. 발레를 네, 하고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음, 어우러지면서 하는데 그 토니 같은 경우는 궁지에 몰린 쥐가 네, 고양이에게 목숨을 걸고 맞서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음. 그리고 아버지 제키는 고양이와 타협해서 남은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 막내 빌리는 왜 당장 고양이랑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 이런 아, 세계관들이 각각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런, 섞여서 어, 충돌을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세계관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신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주요 사건들이 있고 우리 오순주 작가는 이 중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뽑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장면이에요? 네. 아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토니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가장의 어떤 위치라는 게 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의 위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노조원을 배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 배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행동들, 행동들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예, 명백히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어떤 사연으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습관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그 속내를 우리가 네, 알 필요가 있고 그런 질문들을 좀 묵직하지만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탐나는 문화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서 우리 현 제주 사회에도 한번 돌아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어떤 네네. 생각들 우리 할 수 있을지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저는 상황이라는 음, 그런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도 일종의 상황이고, 그리고 음, 제주 4.3도 일종의 상황이거든요. 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라든지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 극한 대립이 이어지잖아요. 극한 네.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서 저항한 사람들은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을 힘이 강하고 밀어붙이고 선택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요새 재난자본주의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카트리나 예전에 굉장히 허리케인이 많이 불었을 때 네. 그때 127개의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뉴올리언스에는. 음, 근데 그게 3개만 남아있어요. 124개가 다 민간에 팔려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유혹에 빠지거든요.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유혹에 빠지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약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 평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막다른 길에 몰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환과 고독이라는 동양의 아주 오랜 그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네. 네, 환과 고독은 한부모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고아 세상에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 평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눈먼 자들의 도시를 같이 읽어본다고요. 네. 그리고 그 5월의 마지막 주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5월의 인권 주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학욕심꾼 오승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